네, 준호준호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파충류판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크레스티드 게코 루시스틱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혼자 다루는 거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까지 해외 행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소식에 대해서 밀접하게 접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루시스틱 관련 영상도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오인트 랩타일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튜브의 오인트입니다. 아예 안 그래도 진짜 최근에 미국 쇼 다녀오셨죠? 네네, 미국 틸리쇼 다녀왔습니다. 틸리 쇼가 뭐 어떤 행사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장 큰 박람회 중 하나죠. 파충류 행사 파충류 중에 박람회.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도 한 3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킨텍스의. 우리나라 킨텍스 이런 데 3-4배 정도의 네. 규모고 그리고 업체들도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 그런 데는 전 세계에서 참여합니다. 이제 자세한 영상 후기 이런 거는 우리 오인튜브님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되게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흥미롭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영상에서 이번에 그 발견된 신모프 네네. 크레스티드 게코 루시스틱 개체를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본 루시스틱 브라이언 버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람회에 출품했던 개체인데요. 제네틱 슈퍼 하이퍼라고 이름을 그분이 지어서 나왔지만 그 브리더가 이름을 명명을 네. 했나요? 이 아예 자기의 그 라인 이름을 만들어서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4, 5년 전에 이미 핑키라고 명명된 그 개체랑 사실은 특징이 똑같아 보였고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4, 5년 전에 이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가 성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건지. 일단은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Reptiles by Meg이라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파충류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Reptiles by Meg이라고 하고 맥 아저씨라고 하지만 어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농장입니다. 거기는 크레스트 게코뿐만 아니라 볼파이톤, 비어디 뭐 엄청나게 많은 개체를 몇 천에서 몇만 마리까지 그 농장에서 크레스트 게코를 브리딩 하다가 루시스틱이 이미 발현이 됐었습니다. 우연히 나온 거네요. 네. 우연히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뭐 쉽게 얘기해서 레시피라고 하죠. 부모가 누구였고 어떤 형질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는 안 하셨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딱 이게 나왔고 이걸 그냥 키워서 이제 대중들한테 딱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알렸는데 이제 자기 웹사이트랑 페이스북 통해서 알렸는데 그 당시에는 크레스트 게코가 그렇게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주류가 아닌데다가 게코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한테는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약간 뭐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뭐 개불처럼 생겼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사실 더 안 좋은 표현도 있었을 만큼 조롱했었어요. 막 짓궂게 표현을 했었죠. 왜냐하면 볼파이톤 그러니까 뱀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 주류죠. 주류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 모든 것. 개코 시장이 커지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거기서 또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개체가 태어나니까 좀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조롱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사실 그때. 그럼 그렇게 넘어갔나요?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 맥이라는 아저씨가 이름은 지었었어요. 뭐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이 루시스틱은 핑키라고 불러야겠다 해서 핑키로 이름을 지었고 그 후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이 사건이. 왜냐면 그 아저씨가 뭐 크레 전문 브리더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지나갔다가 요번에 브라이언 버넷이라는 친구가 자기도 발현을 했는데 아예 다른 모프처럼 이름을 지어서 나왔죠. 자기는 그러면 그 핑키랑 차별성을 둔 거네요. 차별성을 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박람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 지었고 무슨 말을 할 거며 부모 개체를 어떻게 공개할 거며 맥 아저씨가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다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이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핑키라고 불러야 될까? 슈퍼 제네틱 하이포로 불러야 될까? 거기서 아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서로 미국 브리더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러면은 같은 개체로 보기는 하는 건가요? 브라이언 버넷이라는 친구도 같은 개체로 보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가 네. 중요하니까 네. 사실 그렇죠. 이름을 어떤 걸로 부르냐에 따라 발명한 사람이나 뭐 그 발견의 어떤 공헌한 기여도 이런 거를 또 따질 수 있으니 공로가 인정되는 것도 전 좀 사실 재밌거든요. 왜냐면
모든 종도 그렇지만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사실 이름을 짓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쵸.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학명 그쵸, 발견한 사람 학명. 학명을 지을 때 그쵸. 맞습니다. 기여를 하죠. 그래서 모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그 기여도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왜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이런 거를 그쵸. 이제 단 아저씨가 명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들으니까 카푸치노 자체도 원래 맨 처음에는 거기서 나온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네,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뭐 슈퍼 카푸치노도 사실은 예전에 발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모프를 어떻게 이름을 짓고 다뤄야 되는지가 좀 불분명했던 거죠. 아니면 굳이 그렇게 막 애써서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럴 필요까지도 못 느꼈던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여를 또 미스터 단이 많이 하셔서 그쵸. 그 공로를 또 인정받으신 것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보신 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루시스틱이라 그랬다가 왜 핑키라 그랬다가 뭐 제네틱 하이퍼라 그랬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루시스틱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어떤 유전적인 돌연변이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알비노 같은 게 있고 알비노랑 루시스틱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알비노 같은 경우는 아예 색소를 보통 이제 합성하는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뭐 눈 색깔 자체도 다 붉게 나오고 어떤 멜라닌 색소를 합성 자체를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루시스틱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색소 세포 자체가 결핍이 돼서 눈동자는 예를 들어 검정색이지만 몸 전체적으로 약간 하얀색을 띈다든지 뭐 핑크빛을 띈다든지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루시스틱 돌연변이가 크레 중에 나온 거고 이 그 루시스틱 돌연변이의 이름을 우리가 핑키로 짓냐 뭐 아까 헷제네틱 하이포 슈퍼 제네틱 슈퍼 하이포? 제네틱 하이포를 짓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슈퍼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어떤 공우성 뭐 슈퍼폼이라는 건가요? 슈퍼폼으로 자기는 이제 나온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얘기를 아, 하고 있죠. 뭐 제네틱 하이포끼리 만나서 그럼 슈퍼 맞습니다. 제네틱. 그래서 그 부모를 제네틱 하이포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 게 또 하이포랑 제네틱 하이포랑 또 다릅니다. 아, 하이포는 모프이긴 한데 아예 다르게 봐야 되고 제네틱 하이포는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이 부모 개체 같은 특징을 가진 개체를 제네틱 하이퍼라고 따로 아예 이름을 만들어 명명을 한 버렸어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불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태. 제네틱 하이포라는 것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슈퍼 카푸치노 만들기 위한 카푸치노 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카푸치노는 좀 뭐 그 갈색이라든지 특유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네틱 하이포도 그런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일단은 하이포랑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요. 왜냐면 색이 빠진 듯해 보여요. 모든 파이어업을 해도 색상이 뿌옇죠. 그리고 소프트 스케일은 확실히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피부가 곱고 벨벳처럼 생긴 개체들이고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적퀄 퀄러티의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보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구별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피부의 질감이라던가 투명도라던가 헤드 스트럭처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미 지나쳤을 법한 그 정도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되게 흔하게 생긴 지금 그럼 막 이게 국내에 풀린 개체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카푸치노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아, 카푸치노도 맞네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패스마트 펫코라는 대형 대형 폐시장이 있죠. 예, 이마트 그런 코너 맞아요, 같이. 맞아요. 예. 그 코너가 대형화돼 있다고 아, 맞아, 생각하시면 맞아. 그 되는데 공간 자체가 펫샵이죠. 맞아요. 거기서 카푸치노가 뭐 풀려 있다 해갖고 그것만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왜 아, 박람회에서 맞아요. 카푸치노인 것 같은 애들 특징 찾아다녔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그 제네틱 하이포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은 또 박람회장에서 막 찾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 특징이 증명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더라 정도지. 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 믿고 자기의 촉을 믿고 막 이건 맞을 거야 하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주의를.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들 중에는 사실 이제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는 사기꾼 소리 들을 만큼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미리 이거 뭐 그런 거 같다라고 판매하고 막 분양하고 이런 분들이 아, 생길까봐 저는 그게 제일 겁나요. 자기가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치? 이게 예. 제네틱 하이포다 이러면서 분양을 막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재분양 막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붙여서 저는 아, 그런 거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 국내든 해외든 사실 카푸치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카푸치노 때는 그래도 카푸치노끼리 그저 검증을 해야 됐고 예. 붙이면은
25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슈퍼 카푸치노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제네틱 하이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정도로 막 지금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미 검증 단계가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의 단계를 걷고 있는데 그걸 이미 대중한테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사실 브라이언 버넷이라는 분도 크레스트 게코 브리더가 아니었어요. 아, 그분은 먹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크레를 키우시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얘를 공개하셨는지는 제가 대신 말할 수는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대신에 조금 쉽게 보면은 좀 이르지 않나 공개를 하기에는. 왜냐면 어느 정도 검증이 그쵸.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도 그런 루시스틱 개체가 좀 몇 분한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극소로 전 세계에서 발현이 극소로. 그렇죠. 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된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희귀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발현이 됐다는 거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뭐 선주님이라던가 크레팍스님이 요번에 딱 때마침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들이 해칭을 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 같지만 저는 엄청 조심스러운 건 이 국내 개체랑 제가 봤던 미국의 개체랑 같은 건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본 적이 그쵸. 없고 그분들이랑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제가 이게 지금 볼 같은 때는 개체인지는 모르겠다, 아직 확실하게는. 유사해 보이거든요. 특징도 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 브리더분들이랑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죠. 해외 개체는 보셨지만 네, 아직 국내 개체는 못 보셨군요, 직접은. 맞습니다. 한번 가보셔야겠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그 루시스틱 개체를 직접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일단은 되게 건강해 보였고요. 저는 슈퍼폼들을 되게 여러 종류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건강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크레랑 거의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물론 팔다리가 좀 살이 안 붙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꼬리도 길고. 근데 그런 부분 빼고는 건강해 보였고 일단 그 외 슈퍼 카푸치노랑도 또 다른 느낌인가요?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유사점이 있을 거야 하고 의심을 하고 거기 가긴 했는데 봤더니 이건 루시 스틱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일단은 이 크레스트 게코가 만약에 비늘이 있었으면 뭐 악어처럼 딱딱한 표면에 비늘이 있었으면 얘는 하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빛은 사실 혈액이 도니까 핑크빛으로 보이는 건데 살이 투명해서 얘네가 조금만 두터운 표피층을 가졌으면 분명히 하였을 거다 정도로 약간 창백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면서 그게 좀 두꺼워질 수도 있을까요, 피부가? 특징 중에 하나가 도살이 좀 노르스름하거든요. 뭐 금빛 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꼬리는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하얀색과 얼룩덜룩한 패턴이 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성체를 보면은 사실 그게 투명도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성체도 보셨어요? 성체는 사실은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막 보여주면서 비슷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성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루시스틱 성체가요? 네, 우리나라 뭐 아직도 그 뭐 보스게코님 그분이 데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4마리인가 3마리인가를 수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메가저씨한테. 맥한테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루시스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개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번식 자체가 지금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밝혀졌을까요? 들은 바로는 번식이 되는 걸로 몇 대째 지금 되고 있다고 봤어요. 커뮤니티 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개입을 하는 거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걸 하고 싶냐면 크로스 검증을 하고 싶어요. 교차 검증을. 그래서 메가저씨 개체랑 그 브라이언 버넷이라는 친구와 새끼들을 교차 검증해서 이게 열성인지 우성인지도 가리고 이게 진짜 슈퍼폼인지 진짜 어쩌다 한번 태어난 파라독스의 형태의 루시스틱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다 끝나야 사실은 이게 모프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딱 한 번만 생긴 어떤 현상일지 무궁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죠. 아직은 그러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무궁한 가능성이란 게 또 이 친구들이랑 다른 모프랑 또 붙었을 때 그쵸. 어떤 어떻게 게 되는지. 나오는지. 콤보 모프로 가기 전에 이 모프가 모프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사실. 우선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희소식이라는 건 그 크레 유전풀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발현될 수 있는 모프가 한정적이었고 맞아요. 되게 몇 개 없었는데 이게 모프라면 또 다른 모프가 생긴 거에 대한 진짜 되게
희소식인 것 같거든요.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즐거운 소식이죠. 이런 새로운 모프가 발현됐다는 게. 뭔가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어서 국내 시장이 또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요즘 많이 침체기는 한데 네. 이 시장에도 이 새로운 모프의 출현이 영향을 미칠까요? 바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개인적으로는 카푸치노랑 프라푸치노가 나왔을 때 엄청 시장이 올라갔었죠. 예, 물론 이제 여러 시대 상황이 적용이 됐었지만 맞물렸지만 릴리 화이트랑 아잔틱밖에 없었던 그 시장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너무 진짜 얘기가 오고 갈 만한 소식이었잖아요. 저는 루시스틱이 그만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 소식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볼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막 뭐 대박이야 하면서 막 달려갈 이유도 없고 지켜보면서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발현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그 단계니까 이거를 미리 공개한 만큼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유익한 얘기, 야찬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얘기한 그 루시스틱 개체 실제 모습이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박람회 영상에서 그 아이를 보실 수도 있고 또 관련 뭐 브리더랑 토크한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 브리더랑 잠깐 인터뷰를 했었고 브리더가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얼굴이 공개되고 이런 걸 원치 않고. 그래서 리틀 몬스터스라고 모프 연구에 대해서 진짜 한 획이 아니라 여러 획을 그으신 그분한테 인터뷰를 이제 구해갖고 그분이랑 이제 이 루시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이제 영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인초브님 채널 방문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매니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이 시장에 나갈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너무 막 다투고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차 검증도 할 수 있고 뭐 협력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함께 키워나가는데 네. 보탬이 되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매니아분들도 더욱더 이 시장에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호준호 오인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아니요. 얘기 안 해? 깔끔하네. 좋아, 또 좋아. 찍을래?